창의적 설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창의적 설계 방법은 창의라는 단어하고 설계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 있는데요. 창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의적,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나 생각을 찾아내거나 기존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정신적, 사회적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앞에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걸 알겠죠.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내거나 또는 기존 개념을 이제 변형시키거나 확대해서 새롭게 조합해내는 그러한 능력, 정신적 능력이고, 동시에 이제 사회적 능력이라는 것도 있죠. 사회적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이것을 뭐 이렇게 생각해내는 능력도 되지만 다른 사람과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과 토의를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요 이제 창의성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사회적인 것도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창의성의 정의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목적은 진짜 창의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없죠. 그냥 창의성이라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의성의 정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학에서 필요한 또는 창의적 공학 설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드는 정신적 능력이다. 뭐 사회적 능력이다. 그것 정도만 알고요. 실제로 이제 설계 방법이 이제 창의의 설계 방법이 붙으면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이런 피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설계 방법이라는 거는 앞에 이제 설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거는 어떤 제품을 고안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설계하면 새로운 제품을 고안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설계는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좀 더 확대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제품 설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 그러니까 결과가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저희는 이제 주로 제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합친 창의적 설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새로운 이제 설계라는 것은 제품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창의적인 그냥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고려해야 될 것이. 그래서 특히 기업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상품이죠. 팔리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에는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제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팔린 다음에 그 고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 지원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창의적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창의성 더하기 그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만드는 것,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이 제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업적 제품이기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룬 혁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설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순히 새로운 것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팔릴 수 있는 물건, 제조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경제적으로 제조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물건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단지 혁신이라는 것은 그걸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그것을 가치로서 목적으로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 창의적 설계는 주로 앞부분에 그러니까 새로운 거, 새로운 개념,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건, 제품을 설계하는 것, 고안하는 것까지를 중점으로 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제품의
창의적 설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뭐 새로운 걸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혁신의 개념도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팔릴 수 있는 또는 구현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면도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혁신적인 창의적인 제품 설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 중에 일부분은 좀 개념적인 거, 그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또는 뭐 논문이나 그런 학술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이데오라는 회사의 그 어떤 방법, 창의적으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들은 제품 설계뿐만 아니라 디자인, 어떤 문제 해결,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디자인 방법이 제품 설계보다 큰 개념이고 우리가 제품 설계에서도 그 디자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데오라는 회사가 제안한 상업적인 회사입니다. 회사가 제안한 어떤 창의적 제품 설계 방법을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데오에서는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어떤 그 고유의 어떤 이름을 붙인 뭐 상업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고유의 이름을 붙인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해서 이 방법을 저희가 이제 다룰 어떤 창의적 제품 설계 방법의 하나로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데오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글로벌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자인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디자인을 필요할 때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을 때 그거를 도와주는 그러한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뭐 본사라는 개념은 좀 이상하지만 본사는 그 스탠포드 대학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로 알토에 그 회사가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히 제품만 제품 우리가 관심 있는 제품 설계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분야의 어떤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몇 가지만 이 회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또는 뭐 최근에 한 그런 디자인 그 과제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거기 이제 그 리바이스 청 자켓 또는 뭐 청 자켓이 있습니다. 그 자켓이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 한 거냐면 리바이스가 물론 당연히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같이 했습니다. 구글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 세 회사가 있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구글이 제안한 새로운 그 어떤 휴먼 인터페이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손에 손 부분, 그 손등 부분이라든가 그 옷에 그 소매 부분이죠. 예, 소매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면 뭐 컴퓨터가 켜진다든가 휴대폰이 켜진다든가 또는 뭐 어떤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누르면 뭐 내비게이션 휴대폰의 내비게이션이 켜진다든가 음량이 커진다든가 뭐 통화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우리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의복이나 그런 거랑 이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겠죠.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구글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거를 그 리바이스가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 옷에 이렇게 추가를 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걸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신기술을 우리 옷에 일상생활에 옷이란 건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조사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앙에 있는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제품을 설계한 게 아니라 이 신용카드 회사가 새로운 어떤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할부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도와서 새로 만들었다. 어떤 신용 제도를 만든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있는 건 SF70이라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비상사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72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 그걸 대응할 거냐 하는 것들을 아이디어랑
샌프란시스코랑 같이 이제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공공 어떤 부분에 어떤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데오는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볼 텐데요. 아이데오에서 제안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디자인 띵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방법을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디자인 띵킹인데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게 뭐 아까도 말했지만 디자인, 그러니까 창의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방법들이 그냥 이렇게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학문적인 거, 그런 건데, 여기서는 실제로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런 디자인을 여러 회사랑 유명한 그 세계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훌륭한 회사랑 같이 일을 하면서 했던 적용했던 그런 방법들을 발전시켜서 만든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 설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이 디자인 띵킹을 우리 수업에서 소개를 하는 것은 이 디자인킷.org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디자인 띵킹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익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잘 공개를 하지 않겠죠. 그거는 굉장히 그 기업 내부에 중요한, 디자인 회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디자인 띵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이 디자인 띵킹의 일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kit.org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 아이데오의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아이데오에서 또 이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세계 뭐 거의 최고 수준의 그런 디자인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건 그걸 일부 소개를 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더 만약에 관심 있다면 더 자세히 이렇게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창의적 공학 설계죠. 공학 설계, 요 두 가지인데, 요 디자인 띵킹은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품 설계에 좀 이렇게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설계보다 큰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설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디자인의 일종이죠, 설계도. 그런데 설계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새로운 제품을 고안해서 그 제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72시간 내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한 거죠. 그건 꼭 제품일 필요는 없고요. 뭐 제도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사람들 간의 조직 같은 거,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을 하고 싶다, A에서 B 지역으로 사람이 쉽게 이동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자동차라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전기자동차라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수단이 새로운 제품을, 그것에 적합한 제품을 고안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라는 것은 디자인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 설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더 많이 붙죠, 디자인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가격도 싸야 되고, 가격이 싸려면 재료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도 효율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조건들을 환경에 대한 제약 조건,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제품을 만든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품 설계가 디자인의 하위 개념이면서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제품 개발이라는 게 바로 이런 창의적 제품 설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품 설계 부분에 중점을 둔 어떤 활동들을 지금까지 배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디자인 띵킹에서는 그 디자인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거기서 배우긴 하되 우리가 적용할 대상은 창의적 제품 설계 부분이다. 그리고 제품 설계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단순히 새로운 개념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또 판매하고 그런 어떤 조건들도 만족시켜야 된다. 요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디자인 킷, 디자인 띵킹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이제 화면에 그 사이트의 윗부분, 뭐 일종의 메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세 가지 주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mindset, method, case studie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바로 자세, 방법,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kit.org에 들어가 보면 요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우리는 주로 자세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사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양들이 방대하니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세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떤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즉 우리 지금 목표로 하면 창의적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창의적 설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이게 그 디자인이나 제품 설계 같은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학 기술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과학은 아니죠. 과학 더하기 뭔가 플러스 뭐 기술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아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게 좋아서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측정하기도 어렵고 어떤 규칙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어떤 그런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제3의 과학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트라는 뜻을 하는데 아트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딱 정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이렇게 창의적이 나온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두 번째 방법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방법은 그냥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이구나, 실제로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고치고 했다는 걸 굉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제 사용할 때 이런 창의적 제품 설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굉장히 많이 나열하는데 이거를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창의적인 제품 설계를 위한 어떤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착상, 관념화, 구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요. 이 단계 각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을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실제 기업에 가서 써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이제 위에 자세나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제 적용한 사례고요. 이것은 이제 그냥 어떤 기업의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었고요. 어떤 개발도상국에 가서,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앞에서 그 아이데어의 디자인, 띵킹, 그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창의적 공학 설계를 위한 자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항목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이제 아이디어가 그런 식으로 뛰어난 그런 디자인에 뛰어난 것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을 했고요. 특히 이제 공학 설계를 위해서 창의적인 공학 설계를 위해서 막 방법을 막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마인셋을 제일 처음 적용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조도 하고요,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세 명의 인터뷰, 이 이제 그 자세를 그냥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분야에 굉장히 그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과가 좋았던 유명한 사람들, 주로 이제 아이데어랑 관련된 분들이죠. 그 분들의 얘기를 이제 한 10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짧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가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나머지도 거기 이제 그 디자인 kit.org 사이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좌측에 있는 분이 팀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현재 아이데오의 뭐 CEO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실패로부터의 배움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설계, 디자인, 여기서 이제 디자인하겠지만 공학 설계, 제품 설계를 어떤 우리가 실험처럼 생각하자.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처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그 제품 개발을 할 때 이 제품 개발 자체가 항상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에서 제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하지만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창의적 어떤 설계에, 창의적 디자인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있죠. 실험이라는 건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고 어떻게 보면 실패가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듣는 실험 말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듣는 실험은 이제 뭐 다 옛날에 해봤던, 다른 사람이 해봤던 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실험이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대신 그런 실험을 통해서, 실패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알아내고 진짜 결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다른 걸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거를 새로 만들 때는 이게 어떤 꼭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 실패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겠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패로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서 새로운 것을,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패를 가정하고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뒤에 창의적 믿음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항상 뭘 하면, 제품 개발하면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치면 항상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합격 안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막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험이라는 것도 실패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패를 배경 삼아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그런 바탕이 돼야지 그 실패 자체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매달린다든지 거기에 매립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데이비드 켈리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아이데오를 이제 창립했다. 처음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이데오의 건너편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 디자인 스쿨을 이제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는 창의적 믿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창의적 믿음. 그래서 창의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창의적이 아니니까 난 잘 못할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걸 막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지 말고 조금씩 창의적인 걸 해서 시도를 해보고 계속해서 만들어도 보고, 특히 이제 시제품 같은 거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자기가 창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다 창의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자기가 개선을 해보고 창의적이라는 걸 확인해봐서 그게 다음 단계, 더 크게 하면 진짜 창의적으로 자기가 창의적이라는 걸 이제 느끼고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볼 때 옛날처럼 난 창의적이지 않아, 이거 말하면 난 창의적이도 않은데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 내 새로운 생각을 말하면 분명히 뭐 싫은 소리 들을 거야, 말도 안 돼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 할 거라 이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믿음을 조금씩 쌓으면 나중에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이거는 반대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돼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어떤 제품 설계를 할 수 있다.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훈련을 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극복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다 굉장히 꼭 그 디자인이나 제품 설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걸 당연히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험, 아까 말씀드린 시험 같은 것도.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인간은 생각보다는 실패하는 게 제 생각에는 성공하는 거 또는 어떤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죠. 여러분 뭐 그렇게 안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뭐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뭐 하나 성공하면 뭐 네다섯 개는 실패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실패 네다섯 개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도 안 하고 나는 다 성공한 거야. 그렇게 이제 겉으로 얘기하니까 또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 사람도 다른 저 사람도 성공 다 하는데 나도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경직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미리 준비하고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내놓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 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는 자유롭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잘못하는 거를 너무 죄악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디자인이나 제품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측면에서도 배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M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분도 아이디어랑 관련이 있어요. D스쿨, 디자인 스쿨에, 스탠퍼드의 디자인 스쿨에 관계된 분이신 것 같은데, 공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품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할 때 전부 다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용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제품을 설계한다. 창의적으로 설계하려면 일단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뭐 처지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공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제품 설계의 세 가지 단계를 여기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공감을 충분히 해서 같이 생활도 해보고 그걸 직접 사용도 해보고 그 사람 인터뷰도 들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지내기 보기도 하고 그 공간에 가서 같이 있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 설계의 공감이 사실 우리가 앞에 두 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분들 요즘 뭐 인사이트 그런 말 하죠. 어떤 관점, 좋은 그 생각 그런 것들 뭐 어떤 사물들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일관된 생각 같은 걸 줄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감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품 개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한다, 물건을 판다, 마케팅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마케팅을 잘하는 분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구해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 또는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뭐 가장 뭐랄까 공포스러워할까, 무엇을 가장 걱정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제안을 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고 어떤 설계 개념이죠. 근데 이제 그 설계가 저희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말하는 이 공감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꼭 디자인, 뭐 제품 개발 이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 아이디어라는 회사는 디자인 띵킹을 단순히 제품이나 뭐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 디자인을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가 기업을 경영하고 생활을 하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제품 설계에 이렇게 창의적 제품 설계에 어떤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도
뭐 생활하는데 또는 뭐 나중에 회사 생활하는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태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의 얘기만 제가 넣어놨는데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꼭 그 비디오를 보시고 꼭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인셋 다음에는 이제 창의적 설계를 위한 방법론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쉽게 그 목록화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디자인 어떤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착상, 관념화, 구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메서드 그 메뉴를 내려가면 하이 메뉴에 보면 뭐 인스퍼레이션, 아이디에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착상이 인스퍼레이션이고요, 관념화가 아이디에이션, 그 다음에 구현이 임플리멘테이션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각 단계별로 꽤 많은 수의 뭐 10개 이상의 그런 방법론이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계에 따라서 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이제 그 각 세 개 단계를 간단하게 말하면 크게 보면 착상 단계는 조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뭐 문서도 조사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단계를 그 현상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조사하는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 쭉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지식도 얻고 그다음에 같이 아까 말한 서로 공유를 해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착상 단계고요. 관념화 단계는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그렇게 모아진 자료를 모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어떤 개념을 만드는 거죠.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 기획에서 제품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제품도 간단히 만들어 보고 그런 게 이제 관념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구현 단계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개념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는데 시간적인 것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게 구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이 이제 그 세 가지 단계별로 이런 조그만한 그런 방법론들을 아까 말한 실질적이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스퍼레이션 부분에 The Five Why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Five Whys라는 것은 이제 뭐 5개의 why 질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 정도, 이 방법의 어려움 정도,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시간, 필요한 도구, 시간,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인스퍼레이션에 포함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떤 각 단계별 요걸 하기 위한 단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냐면 내가 질문을 어떤 사람이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제품에 지금 만들 제품의 사용자라고 봤을 때 질문을 하고 싶죠. 그 사람이 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걸 5번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 5번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나 했으면 그 질문에 좀 더 자세한 이렇게 하면 5번 정도 질문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의 생각, 정말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건 없지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무슨 기술적인 게 아니고 어떤 경험적인 그런 방법이죠. 근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설계를 할 때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각 단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방법론까지 했고요. 마지막 사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이 좀 방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 제품 설계 방법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아이데오가 제안한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특히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방법론이라는 것도 나왔지만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배우면 되는 건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마인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세, 창의적으로 설계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 설계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그 적용 대상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기업에서 그런 생활을 할 때 또는 어떤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designkit.org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마인셋 부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꼭 좀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